잘 보내고 있습니까?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판구조론의 정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는데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번 강의는 판구조론의 정립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어 왔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륙 이동설부터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 그다음 판구조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뭐냐? 선생님 첫 번째 PPT 화면에서 봤겠지만 그 산 모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대륙 이동설이 나오기 전, 이 전 이론들, 요거 이전 이론은 지구 수축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구 수축설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렇게 높은 산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 것일까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구라는 게 원래 처음 생겼을 때 막 얻어맞거든요. 막 소행성 얻어맞다가 얘가 이제 식으면서 생기는데 이 식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주름으로 생긴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구 수축설이에요. 식을 때 균일하게 이제 어디 부분은 빨리 이제 수축을 하고 어디 부분 천천히 수축을 하면서 천천히 수축한 부분이 바로 산맥이야 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얘가 되게 균질하게 이렇게 울퉁불퉁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보는 산맥은 어디 쪽에 이렇게 몰려 있기도 하고 되게 뜬금없는 곳에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네, 베게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좀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기상학자였고요. 이 사람이 그린란드나 북극 빙하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기상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기상학적인 걸로 이제 연구를 많이 시작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지도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도를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해안선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야. 어디냐면 바로 해안선이 요 부분. 여기하고 요 부분이 이제 일치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딱 붙여봤더니 붙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얘가 움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랬더니 뭐 일부 빙하의 분포라든지 화석의 분포라든지 뭐 산맥들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원시 초대륙, 그러니까 원시에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원시에 초대륙이라는 게 존재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판게아라고 알게 되는데 이제 큰 대륙이란 뜻입니다. 판게아가 2억 년 전부터 분리가 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이 분포되었다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네,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론이라는 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근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근거로 내세운 게 이 사람이 아까 기상학자이면서 이제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배 타고. 그러면서 모았던 자료들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해안선의 유사성이에요. 이건 뭐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 요 부분들이 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걸 누가 봐도 반박할 게 없는 증거로 하나 내세우죠. 자, 두 번째 증거는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을 내세웁니다. 무슨 연속성? 네,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석탄층도 같이 있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야. 고생대 말에 습곡산맥이 여기 있었다라고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요게 이 아메리카 지역이나 유럽, 아프리카 지역이나 똑같이 얘네들 붙여봤더니 하나로 연결된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두 번째 증거고요. 세 번째 증거는요. 고생물 화석의 공통적인 분포입니다. 화석이라는 게, 자, 어떤 화석이냐면 메소사우루스라는 화석이 등장을 해요. 우리 여기 그림에 예시로 있지만 이 메소사우루스라는 건 동물이거든요. 네, 동물이에요. 동물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이 빗금친곳 보이나요? 네, 이 빗금친곳. 이 빗금친곳에서 동시에 발견이 됩니다. 똑같이. 근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동물이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서로 서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 대서양을 건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야? 원래 붙어 있었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증거로 내세우고요. 이 메소사우루스 말고도 증거들은 되게 다양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다음 고생대 말에 이제 빙하 퇴저층의 분포, 빙하의 흔적의 분포들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남극으로부터 이제 인도 쪽에 원래 인도가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빙하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는데 얘가 빙하 흔적이 있다고. 적도인데 왜 빙하 흔적이 있어? 그래서 얘를 땡겨보고 아프리카 이쪽도 있으면 안 되는데 땡겨보고 아메리카 이쪽 땡겨서 다 붙여봤더니 남극이랑 하나를 이루는 대륙이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남극에서부터 있던 빙하들이 여기 분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동을 했구나 라는 게 말이 된다는 거지. 말이. 그래서 이 네 가지 증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네 가지 증거를 베게너가 당당하게 연설을 해요. 짠 했는데 과학계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달갑게 반응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사람은 지질학자가 아니야. 첫 번째는. 그래서 뭐 저 기상학자 주제에 우리 거를 넘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결정타가 되는데 그래 증거까지 알겠어. 그래 알겠는데 그러면 그 왜?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왜 이동을 한 거야? 라는 질문에 이동을 못한 거예요. 그게 이 대륙 이동설의 엄청난 한계점이 됩니다. 그래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고요. 정확하게는 원동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돼요. 수치적으로도 안 맞고. 왜냐하면 그 기조력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원심력이랑 기조력으로.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랜 역사 동안에 2억 년 동안에만 대륙이 이동한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유들로 대륙 이동설은 묻히는 듯 합니다. 이게 이제 1910년, 12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얘가 묻히는 듯 싶었는데 1929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홈즈가 등장을 해요. 홈즈가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열, 지구 내부의 열을 이제 좀 조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붕괴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열이 많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보니까 열이 많은 지역은 대륙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곳인 것 같고 아닌 곳들은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인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옛날에 읽어본 것 같은데 하고 옛날 논문들을 들춰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봤더니 일치한다더라요. 이게 또 말이 되는구나 해서 이 사람이 대륙 이동설에 아까 한계점이 뭐였죠? 원동력 설명을 못했잖아요. 원동력을 설명합니다. 또 뭘로 설명을 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결.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건 이제 똑같은 이제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도 뭐 14번, 14가 있고 16짜리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라늄도 뭐 236짜리 있고 238짜리 있고 뭐 이런 우라늄. 얘들이 이제 붕괴를 막 하면서 방사능을 내보내요. 우리 핵 분열하는 게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짜라락 짜라락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잘 붕괴가 된 이 부분은 가열이 됐겠죠. 가열이 되니까 뜨거워지니까 애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서 지각에 부딪혀 이렇게 퍼져간다. 더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하강한다더라. 이런 식의 원리를 처음 접근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멘틀로 열이 공급되어서 상하부 온도차로 인해서 열에너지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뭘 일으킨다? 이게 대류를 일으킨다. 라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멘틀 대류설을 잠깐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판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판이라는 개념이 없고 지각 정도, 멘틀 정도, 이 정도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가볍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해양이 바다니까 그 대해양 지각 위에 대륙 지각이 떠 있었는데 이게 멘틀 대류로 인해서 상승해서 갈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새로운 화산섬들, 즉 새로운 대륙 지각이 생성이 됐네요. 라고 설명하는 게 이때 당시의 멘틀 대류설입니다. 물론 현대 이론에선 이것도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해양 지각 자체 위에 대륙 지각이 이렇게 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되고 이것들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걸 조금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오 대박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 대박. 그래서 채택되는 듯 싶었지만 이게 이제 원인이야. 네, 멘트를 용융시킬 만큼 충분하지 못한 열이다. 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그러니까
이게 좀 부족해. 네가 하는 말은 알겠는데 부족해. 이렇게 되는 거고, 멘틀이 상승해서 형성된 화산섬이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서 상승을 했으니까 이 상승한 물질들이 새로운 화산섬을 만들어냈을 거야. 즉, 갈라진 사이에 섬들이 있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런 섬들이 실제로 발견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대 이론에 비춰보면, 현대 이론에서 발산형 경계에 분명히 갈라지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물 위로 쏟아오는 건 아니에요. 해령으로 존재하게 되죠, 물. 그러니까 이때 당시 탐사 기술로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지구과학원에서 지금 멘틀 대류석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보고 싶은 포인트는 탐사 기술이 이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방향 속에 쓰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전쟁을 통해서 발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기술이 발달이 되냐면, 해양자 확장설이 이제 등장하는 배경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음향측신법이 발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게 되고요. 수능이나 이런데. 그래서 요걸로 뭘 탐사하게 되냐면 해저 지형을 탐사하게 돼요. 어떤 방식이냐면 요거예요. 배를 타요. 이게 사실 발달하게 된 계기는 그 잠수함을 이제 가야 되는데, 잠수함이 가기 위해서 이제 해저 지형이 좀 중요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다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또한 배들이 이제 지나다닐 때 그 해저 지형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아졌거든요. 즉,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형 탐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미국이 지금도 이거를 다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지형 탐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무서운 나라예요. 어쨌든 이거 어떤 원리냐? 배에서 음파를 냈습니다. 음파. 네, 레드벨벳 아시나요? 그 음파를 밑으로 내쏘면 음파도 파동이기 때문에 뾰로로로로 갔다가 부딪혀서 다시 반사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요 방법을 쓰는 거야. 이걸로 선생님 깊이를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는 음파의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음파의 속도. 음파의 속도는 한 약 200km/s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걸 조정이 가능하죠. 띠리리리 하는 거랑 띠리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돌고래 소리 아시나요? 잉잉 이런 소리. 네, 그거처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속도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갖다 부딪혀서 오는 시간을 알게 되잖아요. 자, 속력 알고 시간을 알아요? 자, 그럼 뭘 알 수 있죠? 거리를 알 수 있죠. 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니까요. 요거를 이용하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시간이 여기는 왔다 갔다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수심을 구할 때는 이 속력에다가 곱하기 시간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쓰면 음향측신법이라는 게 2분의 1 음파 속도 속력이라고 쓸게요. 속력 곱하기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알 수 있어요? 수심을 알 수 있게 되죠. 아주 획기적인 거였어요. 이제 배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음파를 쏘면서 띵띵 받기만 하면 해저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그래서 결국은 수심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고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둘이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이 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심도 뭐 하는 거야?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지형들을 하냐면 이런 지형들을 바다 아래에 있는 이런 지형들을 배를 타고 가면서 알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알게 돼요. 해저엔 이런 지형들이 있구나. 거기에 플러스 자력계라고 하는 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여기에 그럼 어떠한 자기력선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탐사 기술이 발달합니다. 실제로 이게 해저 지형을 알게 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서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해양저 확장설. 우리 앞에서 멘틀 대류설까지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설에 의하면 뭐였어요? 그러니까 대륙 이동설은 말 그대로 대륙이 이동한다더라 이런 건데, 멘틀 대류설은 여기에 밑에서 멘틀이 이렇게 대류해서 여기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거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옆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면 여기 깊이가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뭔가 약간 산처럼 솟아있게 되는 이런 분포를 보게 되죠. 바다 지역 중에. 여기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력선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해령이란 걸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 정자극기는 현재하고 N극이 N 방향, 즉 북쪽 방향이 똑같은 거고요. 역자극기는 그게 뒤집힌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 해령을 중심으로 반대로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퇴적물의 깊이까지도 조사를 해요. 퇴적물의 나이까지.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이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해. 헤스하고 디츠라는 사람이 1960년대, 아까 29년부터 60년대까지 지나면서 못 밝혀냈던 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해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수심이 갑자기 얕아지는 요 산맥과 같은 구간들이 있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양 지각의 연령이 멀어질수록 증가해 라는 거 첫 번째 발견해내고요. 두 번째, 퇴적물의 득계도 증가해.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이는 건 그대로 쌓이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여기는 두껍게 쌓이고 여기는 얇게 쌓이고. 속도가 다르다기보다 속도가 같더라도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만큼 두껍게 쌓인 거죠. 그거.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해양 지각의 나이가 한 2억 년 정도라는 걸 밝혀냅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에서 아까 2억 년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증명을 해낸 거죠. 그 다음 해양 지각의 고지작이 줄무늬가, 고지작이라는 건 옛날 땅에 있던 자기력 흔적을 얘기합니다. 그거의 줄무늬. 여기서는 정자극기, 역자극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역자극기, 정자극기가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더라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와,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현무암질 암석이 생성됐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요. 여기에서 현무암질, 이게 현무암질이 계속해서 나타나는구나까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해저 확장의 증거가 이렇게 있어요 라는 걸 헤스 디츠라는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와, 드디어 우리가 이 산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고 여기서 왜 새로운 게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던 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바다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 네. 그래서 멘틀 대륙 상승부에 해령이 있고 해령 중심으로 해양지역은 확장하고 있으며,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반대로 이렇게 깊게 파인 것까지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해구에선 소멸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밝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까지 적용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막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 해양적 확장설이 등장하게 된 데는 뭐가 되게 중요했던 거냐면 이 탐사 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판구조론이 등장을 합니다. 네. 다 설명이 가능해졌어요, 사실은. 이게 들어가고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벌어지고 하면서 산도 생기는구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확장설이었죠. 설명을 못하는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야. 뭐냐면, 해령이 실제로 근데 봤더니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쭈루룩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부분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그 해령하고 해령 사이의 특정한 부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한다더라요, 여기가.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환단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변환단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해양적 확산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갖고 온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층구간에 지진이 없음을 관측했는데 이게 해안적 확산설을 왜냐하면 확장하고 모여들고 이것만 설명한 거거든.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윌슨이라는 사람이 판구조론이라는 걸 발전시키게 됩니다. 판구조론이라는 걸 1965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변환단층의 발견이에요. 이 변환단층에서 아까 봤지만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보면 요 구간은 서로 반대지만 여기는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반대 방향인 걸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요 부분을 대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환단층이, 그래서 지구가 둥그니까 속도 차이가 나요. 속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단열대, 대륙대가 아니라 단열대가 존재해요. 단열대입니다. 미안해요. 존재해요 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진계가 이제 또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진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진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곳, 그리고 그 깊이까지도 발견을 하고 섭입대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섭입대라는 건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 들어가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부터 섭입대의 발견까지를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지구라는 겉표면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겉표면들이 어떤 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밑에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면 얘네들끼리 부딪히고 멀어지고 하는 게 설명이 다 되지 않겠니? 하고 내놓은 이론이 판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이론들을 싹 다 정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조금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판구조론까지 정립 과정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 변환단층이었죠. 즉 대륙 이동설부터 요걸로 시작을 해서 멘틀 대류설이 있었고 해양저 확장설, 그 다음에 판구조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별개의 이론이 아니라 얘에서 못한 걸 여기서 하고 여기에서 부족했던 걸 여기서 하고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밝혀냈다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이라는 것까지 개념을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지진계에 된 걸 보면 A 쪽 보면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된 거지. 지진이 발생한 진원이라고 하는데 그 진원의 깊이가 이 A 쪽으로 갈수록 깊구나. 즉 A 쪽으로 갈수록 깊다는 얘기는 A-에 있는 판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는 걸 밝혀낸 거죠. 안데스 산맥 쪽도 B 여기는 지진이 깊네. 그럼 이렇게 판들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섭입대를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응용적인 얘기들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요 그림들에 조금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구과학 1에서는 판구조론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립 과정 속에 쓰인 탐사 기술과 그 다음에 그 정립 과정의 내용들도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았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 문제풀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